자, 얘네들 멤버 변수가 그 세트죠, 세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연도수도 넣어줘야 되지. 보시면 그 밑에다가 이 구조체 변수 있는데 첫 번째 연도는 2015. 자, 얘가 빨간 줄인 건 뭐예요? 변수명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트를 복사를 해서 자, 두 번째. 자, 다른 브랜드 한번 써주고. 자, 얘도 두 번째 만들어주고요. 연도수 조금 틀리게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구조체 배열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자, str cpy 얘를 이제 사용해서 구조체의 브랜드 배열의 문자열을 복사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이상을 쓰잖아. 만약에 하나 쓸 때는 그냥 뭐 프린트F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추후에 나올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포문이에요, 포문. 얘 때부터 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 이상의 것들을 출력하려고 하면 포문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구조체 배열 출력 밑에는 자, 포문으로 int i는 0. 자,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보다 작죠. 그러나 3개. i 뿔뿔. 자, printf. 자, 잠깐 자바를 생각하시면은 자바에서는 출력할 때 프린트 포맷을 안 쓰죠. 얘는 써줬어야만 됐던 애지. 그래서 자, 두 가지 또 개수대로 또 써줘야 돼요. 자바하고 얘 차이점은 또 그거예요. 두 개를 출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식을 두 개를 해줘요. 뭐냐면 스트링하고 디지트. 자, 그래서 여기다가 %s 자, 이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붙여준 거야. 하이픈. 뭐 예를 들어서 포드는 2015 이렇게 나오게 해주려고 안 붙여도 되는 거야. 이거는 얘 말이야. 얘는 항상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지금 해준 거고요. 자, 줄바꿈 계획 문자 해주고요.
자바에서는 이게 생략이 되죠. 이게 생략이 돼. 자바에서는 자 카즈의 개별 i, 개별의 브랜드, 그리고 개별의 연도, 이거예요. i란 말 자체가 두 가지를 출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포드 2015, BM 2018, 볼보 2023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면 돼. 뭐냐면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출력물이 여러 개 있을 때 있죠. 그거를 할 때는 포문으로 출력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웹에서. 자, 회원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명이야.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나다 순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조건을 주고. 그럴 때도 포문으로 뽑는 게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는 게 편한 거지. 그래서 이제 포를 쓰는 이유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그거를 프린트하는 게 꼭 종이로 프린트하는 게 프린트인가? 아니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프린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돼? 회원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럴 수 있잖아.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받았다 쳐. 거기서 여학생 비율이 얼마큼 되고 남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나이는 어떻게 나이 순으로 또 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저렇게 이제 다 포문으로 뽑는 게 좋다 이거예요. 개별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 출력하는 거는 검색창에 결과값 나오는 것도 출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린트 뽑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A의 임무는 뭐야?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에다 각각의 멤버의 값을 넣어주고 출력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말한 대로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얘 본연의 임무를 다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죠. 메모리 할당 해제. 왜냐면 메모리가 넘쳐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떻게 돼? 자바 이런 거는 메모리 할당 해제하는 게 없을까? 아니, 있어요. 눈으로 안 보여지게 할 뿐이지. 근데 얘네들은 명령을 눈으로 보여지게 해준 거고. 자, 프리로 카지 해줘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 해제하고 얘는 종료돼요. 리턴 0.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변수명 앞에 이렇게 별을 붙이잖아요. 변수명 뒤에 별이 붙는 건 어떤 거 있는 거예요? 변수명 뒤에 붙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자체가 지금 있는 걸 보면은 잠깐만 나 뭐 처리할 거 있거든. 아, 그거 네. 한 다음에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응.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스트라포카 가시면 이렇게 규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중간에 생략 가능한 가독성을 위해서 붙이셨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활성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잘 못하는 네, 그거는 반환된 타입 있잖아. 뒤에 보면 이걸 이제 그냥 중간에 이것도 맞아요. 반환된 하얀색은 맛이 보이나? 포인트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카즈라고 된 이게 구조체로 만들었잖아. 구조체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 카라고 해서 카즈라고 해서 특별한 행위가 대체 얘기를 해보면 얘가 메모리를 시키는데 메모리 획득시키는 거에 대한 방법에서 스타트 카라고 뒤에 붙여서 성능을 해주면서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문법을 그렇게 만든 건데 여기 품은 보면은 품문에서 이제 약속이 있잖아. 증가하는 거에서 개별을 했을 아이를 하지 않고 아이레스를 개별을 해서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
여기도 여기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하나만 더 볼게요. 리얼락까지만 한 번 더 보고요. 오늘은 C는 거기까지 할게요. 리얼락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C56 관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그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오늘까지 보는 게 대략적인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2번 만들고 자, 42 언더바 리얼 뭐냐면은 리얼락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게 되면은 자, 블록이 새 위치로 이동하고 자, 새 포인터가 반환될 수 있어요. 자, 아까 구문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또 다시 한번 볼게요. include studio h 쓰고 include std library .h 자, 그리고 string h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원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일단 학생들이 변동이 생기면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긴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알다시피 이제 뭐 지태씨가 취업을 했잖아. 그래서 지태씨는 지태치 사정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뭐 자기가 어쨌든 간에 전에 하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거니까 뭐 그 사람한테 잘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학원에서 이런 일 생기면 들어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또 안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런 거에 동요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표하신 거에 맞게 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구나. 급할수록 직진하세요. 여러분들은 직진해야지. 직진해서 제가 보장하는데 그 SI 쪽 하는 게 여러분들 직업 갖는 것 중에서 제일 편할 거예요. 얘기하지 마. SI. SI. 제가 하는 일 같은 걸 통틀어서 SI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 원장님 와서 얘기했죠. 도메인하고 SI하고 또 하나 뭐 얘기했어요? 도메인, SI 그다음에 하나 또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 원장님조차도 들어와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PLC나 로봇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그렇죠. 솔루션 예스 관련. 솔루션 도메인.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자 기억 한번 해봐. 로봇하고 전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물론 여기서 이제 전기하신 분들보다 관련 지식이 없어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는 이쪽 일이 좀 괜찮다는 거를 원장님도 강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표하는 걸로 잘 해주세요. 자, 얘도 이제 뭐야? 그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는 거죠. 구조체는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 자바도 마찬가지인데 자바도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선언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프린트하는데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적 메모리 할당 및 초기화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여기 스트럭터 카 밑에다 쓸까요? 아니면 인트 메인에다 쓸까요? 메인. 네, 메인에다 써야겠죠.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일종의 틀 같은 걸 맞추는 거는 위에 써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걔네들을 정의하고 값을 출력하고 날 때 어떻게 돼? 얘가 상위 개념이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거는 옛날 프로그래밍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이 원리는 다 똑같아. 자, int main. 자, 그리고 뭐 리턴 0. 자, 동적 메모리 할당 및 초기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두 대를 전용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동차 두 대를 저장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
자, 위에서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몰록에다 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int 카운트는 이 자, 카운트를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앞에 걸 보자. 앞에 거를 잠깐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써요? 3을 곱했지. 앞에 거는 네. 이 자리에 카운트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선언을 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아까 거하고 달라지는 거는 그거예요. 얘는 카운트라는 변수명에다가 2를 대입했죠. 얘는 어떻게 돼? 변수를 쓰면 얘는 항상 2란 얘기죠. 그렇게. 자, 스트럭트 카 곱하기 카즈 가로 열고 스트럭트 카 말럭 가로 열고 자 어떻게 되어 있어? 얘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카운트? 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얘를 쓸데없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만든 거야. 그 이제 딱 사람이 그러지. 저건 왜 선언함?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예요. 여기에 카운트가 들어가고 곱하기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스트럭트 카 여기서 이제 몰록을 사용해서 스트럭트 카 크기의 별을 두 개만큼 생성한 거죠. 실패 시에는 이제 카 널이 돼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해요. 밑에서 쓰겠죠 이제. 실패 시에 카즈는 널이 돼갖고 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 자 여기 밑에 적을게요. 그 if 카즈에 넣는 널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다가 프린트 F를 쓰고 그냥 간단하게 영문 쓰지 말고 실패 라고 쓰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있잖아요. 실패한 건 나도 알아.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 좀 간단한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지해야 되니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야, 실패가 나도 알아.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조금 세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낫겠죠? 뭐냐면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적으로 종료됨. 이게 낫죠? 아까보다. 그 상대편이 봤을 때는. 야, 그리고 얘는 이걸 봐야 돼. 뭐냐면은 아까 그 몰록 자체는 얘는 뭐예요? 항상 픽스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픽스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변수가 생길 것 같지 않지만 하루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냐면 뭐 비 오는 날 예시로 할게. 갑자기 차가 연착돼. 여러분들 그거 생각했어요? 안 되잖아. 야, 그런 것처럼 이제 시스템이나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관점은 뭐냐면 두 개를 픽스했는데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쓴다는 얘기야. 리얼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얘가 두 대지. 근데 한 대가 더 생겨서 세 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동적 메모리를 재할당해야 되잖아. 그거예요. 얘를 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원래 돼 있는 것처럼 그 정해져 있는 애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정해진 두 대의 자동차에 값을 넣어줘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얘죠. 얘를 이용해서 스트링 h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걔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자, str cpi 자, 가로 열고 카즈 여기에 첫 번째 브랜드 자, 도요다 자, 그리고 연도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카즈 첫 번째는 2010년 이걸 그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자동차의 두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뭐냐면 아우디 자, 얘를 하고 정상적으로 끝나면 좋은데 새로운 멤버가 한 명 등장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도 변수 생기듯이 여러분들 딱 축에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명씩 늘어났잖아. 그렇죠? 자, 예상치 못한 한 명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저는 그 동적 할당을 해. VS 코드를 깔아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멤버가 생겼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이제 새로운 값을 대입하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카운트 있죠, 카운트. 카운트가 2명이었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새로 만들어. 자, 갑자기 예정하지 않은 멤버가 생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메모리를 재할당해야 되죠. 그래서 int new count는 3을 대입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struct 하고 자 곱하기 tmp.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템포러리 파일 있잖아요. 그 말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형으로 이제 struct 카 쓰고 리얼락. 카즈 하시고 이제 여기 뉴 카운트. 뉴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3으로 바꿨죠. 곱하기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스트럭트 카.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위에랑 똑같이 어떻게 돼? 위에 거 복사해요. 자 카즈 널 있죠. 이거를 복사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 놔요. 항상 뭐든지 변수에 대비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tmp 넣는 널로 바꿔줘요. 여기서 카즈 대신에 얘 어떻게 했어? 새로 이름을 tmp로 했죠? tmp 넣는 널 이걸로 바꿔주고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위에 있는 애는 쓸데없는 애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제해야 될까? 가위 자 만약에 이제 tmp가 맞지 않는다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일단은 저 프리카즈 있잖아요. 프리카즈를 해주면 이제 얘를 일단 해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리카즈 한번 해주고 자 얘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바꿔요. 뭐냐면은 메모리 재할당이 실패함.
자,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간에 얘 카즈는 해제를 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하든 이제 카즈에다가 TMP를 대입시켜요. 카즈 변수 있지? 카즈 변수에다가 TMP를 대입시켜. 자, 뭐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변수 대입하는 거예요. 뭐냐면 카즈는 TMP와 같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동쪽 메모리가 블록이 3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TMP를 대입해요. 이게 맞는 거니까. 자,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변수를 어떻게 해요? 변수에 바뀐 변수와 값이 같다는 걸 선언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값이 3이 된 거예요. 기존 변수 값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서 str cpi를 쓰고 자동차의 세 번째를 선언을 시켜요. 카즈 세 번째 브랜드. 근데 저 칼스의 C 대문자인데 맞나요? 잘못 썼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자바에서 얘기하는 그 커맨드죠, 커맨드. 변수명에서 소문자로 바꾼 형태 있잖아요. 그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틀린 거죠. 이거는 구조체를 선언한 거죠, 말하자면. 자, 구조체도 밑에 내려와서 변수명을 따로 선언하죠. 네. 자, 국산차가 끼어들어요. 외제차 시장에. 기아. 자, 카즈 2번. 얘는 얘의 연도는 2022. 자, 그래서 이제 변동사항까지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포문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 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차의 리스트 보기.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뭐냐면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포문으로 int i는 0, 자, i가, 자, 여기서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 카운트가 맞아, 뉴 카운트가 맞아? 그렇지. 왜 뉴 카운트야? 이게 이동을 사람 바꾼 변수니까. 자, 기존에 2대였다 3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걔까지 다 뽑아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의된 변수가 들어가야지. 여기도. 자, new 카운트의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i는 개별 증가. 그게 i 뿔뿔이에요.
개별 증가는 뭐냐면 정해진 길이만큼 증가하세요. 그게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자, 프린트 F 자,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숫자 D 자, 카즈 자동차의 개별에 대한 브랜드 하고 자동차의 개별에 대한 연도 자, 그러면 이제 세대가 출력되는 거죠. 세대가 출력됨으로써 작업이 끝나고 얘는 뭐가 돼요? 리턴 0이죠. 프리 카즈에서 메모리 해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 선생님 질문 있어요. if 그 템퍼러처는 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PMP PMP에 아무런 값이 없으면 카즈의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를 프리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그러니까 템프에 값이 있으면 카즈랑 템프랑 같다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제 뭐냐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메시지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얘는 위에 if는 템프의 값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는 else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여기다가 else 쓴 적 한 번도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이제 C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것만 생각해. 실패했을 때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구문을 나눠보자면 if는 그러니까 구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C 스타일로 있잖아. 그러니까 if, else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맨날 이렇게 쓴 거야. 이거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자바 스타일로는 else if하고 else를 쓰잖아. 근데 예전에 C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if만 사용해갖고 실패할 때라고를 고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if 안에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밑에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if, else if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else if 사항이 첫 번째 컨디션이 안 맞으면 두 번째 컨디션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조차 안 맞으면 else잖아. 아니, 맞지? 이제 여기서는 else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 게 안 맞으면 밑에 거 아니에요? 조건이. 위에 게 안 맞으면 아니야. 얘는 무조건 이것만 생각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은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 블럭만 나오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이 블럭만 나오고 종료하는 거야. 다른 대안이 없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게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이 밑에 프린트F는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거 물어본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if 문은 지금 템프는 널이라고 만약 값이 없으면 printf가 나오는 거고, 그게 템프의 값이 있으면
카스는 템프부터 밑에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는 너릴 때의 조건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릴 때, 그러니까 너리 아닐 때. 그러니까 너릴 때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너리 아닐 때는 여기서 지정을 안 했잖아. 얘는 무조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써놓은 거라니까. 이 구문 자체는. 그 실패할 때가 템프가 너릴 때 아니야? 템프가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 그러니까 있지 않을 때잖아. 템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조건. 그러니까 실패의 조건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실패했을 시를 말 바꾸면 거야. 너를. 네.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 상황에서만 저게 지금. 실패할 때. 그 만약 템프에 널이 아니라 값이 있어요. 그러면 카스는 값이 있으면은 이거잖아 여기. 그 밑에부터 혹하네. 그러니까 자꾸 말한 거를 헷갈리고 있는데 else if를 넣었으면 else if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겠지.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실패했을 때만 나오게끔 해놓은 거. 의 경우고 그 밑에부터는 값이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 카즈 TMP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if, else if 썼으면은 else if에 이 문이 들어갔겠지. 맞지? 그렇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엘스 안 쓴다고 하셨으니까. else를 안 쓰는 스타일로 여기 쓴다 그랬잖아. C는. 네. 그러니까 얘는 실패할 때만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전 됐어요. 질문 한번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만약 카스는 템플을 안 썼어요.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면 밑에 포문에 printf에 카스 말고 템플 써도 되는 거예요? 포문에? 네. 밑에 printf. 자 여기서 그러니까 카스는 tmp라고 안 했어요. 선언 만약 하지 않았어. 그러면 밑에 포문에 있는 printf에 카스 i를 브랜드에서 저희 지금 뽑았잖아요. 템플에 만약 값이 있으면 그러면 그 카스 대신에 템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템플을 아니지. new count라고 여기서 썼잖아. new count라고 썼잖아. 아니야. new count는 다 저거고. new count가 개수인데? 개수. 예. 근데 그 개수 상관없이 지금 그 TMP가 어쨌든 지금 새로 만든 변수잖아요. TMP는 새로 만든 변수명이지. 네, 변수명. 그러니까 그 변수명을 써서 printf 해도 되냐고. 어디서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네, 마지막에 카스에서 카스를 써서 지금 저희가 프린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템프로 프린트도 되냐고. 그렇지. 템플을 그러니까 얘를 위에 거를 버리고 템플을 선언을 했으면 템플을 해도 되는 거지. 그거는 어떤 걸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 카즈를 쓰다가 개수가 늘어나고 템플을 새로 선언한다면 여기다 대입시켰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러면은 카즈를 쓰지 않고서 템플을 썼으면 템플을 출력해도 된다고. 네. 됐어? 네. 자, 얘네들은 조금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요거까지 하면 이제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게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냐면은 자, 이번 거는 조금 출력이 많이 되는 거 있죠. 걔를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얘네들은 이제 3개밖에 안 되니까 좀 숫자가 좀 많이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43번 해놓고 자, 얘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리스트로 할게요.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 이제 include studio H. 자, 얘는 아까 거는 저희가 2개씩 나왔고 한 2~3개씩 뽑는 거였는데 얘는 조금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트 리스트. 자, 여기다가 int 곱하기 데이터라고 하고, 얘는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동적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수들을 저장할 공간. 자, 그리고 int num items. 얘는 이제 현재 리스트에 저장된 항목 수. int 사이즈. 자, 현재 할당된 배열의 크기. 자, void add to list. 얘는 자, structure list 곱하기 my list. int item.
자, 이거 이제 뭐냐면은 그 함수인데 함수를 보면 함수명이 add to list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로 struct list my lis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리스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죠. 얘는. 그리고 뒤에 int 아이템은 리스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정수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잠깐만 추적 한번 하고 struct 리스트 곱하기 my list 있죠. 이거는 저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뭐 큰일 생겼어. 네, 좀 말하기 좀. 오케이, 뭐. 일단 가봐야 하는데 혹시 뭐 제가 뭐 하고 가야 그러니까 바로 나온다. 그냥 조퇴 누르고 그냥 가요. 호텔 그러니까 카드 찍고 가고. 카드 찍고. 알겠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박혜준님. 네. 그리고 김진수 씨. 네, 잠시만. 그리고 이지찬님. 예비군 교육비 있잖아요. 얘는 이제 리스트 구조체에 대한 동적 포인터. 얘는 이제 리스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정수값. 자, 이거 봤을 때 함수는 함수인데 잠깐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거 실행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정의한 곳이에요? 시행이 실행이죠? 이게 뭐 한 거야? 몬출한 거지. 그렇지, 호출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얘는 실행하려고 호출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밑에다가 먼저 한번 써볼게. 자,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 한번 하시고,
자,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가 꽉 찼는지 확인해요. 이 함수는 있는 목적이 첫 번째,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 확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if 부분이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쓰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어서 할게요. 빨리 이제 저 선생님 시간에 선생님 뭘 잊어버리시지 않았나요? 이제 땡하면 무조건 그냥 알람을 여기다 시끄럽게 맞춰. 아 알람이. 아, 그 뭐지? 3분의 소실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쉬는 시간에? 네. 아, 리턴 1값이에요 지금. 리턴 일값이야? 네. 미안해. 잘못된 정보예요. I'm sorry.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엑시트 0이 되는 거예요. 그 뭐지? 알람을 맞춰놔야겠네 앞으로. 아, 그 if my list run items 는 내가 같다는 얘기잖아. my list 사이즈와 같다면 그럼 잘못 썼어. 나는 왜 넘이라고 해놓고서 런을 썼을까나? 넌 하려고. 런 치고 싶은가 본데 마음이. 그렇지. 자, 월요일날 잘 드는 마음이죠. 런 치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절대 팔다리가 부러져도 여러분들 종강할 때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라도 수업할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자,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트의 현재 항목수가 용량과 같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리스트의 현재 항목수가 용량과 같다면, 정해진 용량과 같다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 공간 부족이에요. 공간 부족. 예를 들어서 넘 아이템즈가 정해져 있는 게 30이라고 쳐. 마이 리스트 사이즈가 30이 어떻게 돼? 찾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리스트의 현재 항목수가 용량과 같다면 공간 부족.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몰록을 썼는데 몰록을 가득 채우고 능가하는 애가 등장해. 새로. 그러면 리얼락이죠. 그렇죠? 이때는 리얼락 메모리를 확장시켜야지. 이럴 때는 다 차면. 선생님 근데 지금 리스트에 메모리 할당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궁금해할까봐 요거 왜 실행명령을 먼저 쓴 거지 궁금해할까봐 얘부터 하는 거야. 얘가 어떤 걸로 함수를 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야. 원래대로라면은 인트 메인 들어가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자, if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열어줘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다가 하는 거지. int new size. 자, 여기다가 마이 리스트의 사이즈 플러스 10, 그러니까 기존보다 10개 더 많은 크기로 지할당. 이해요? 이 의미는 마이 리스트 자, 사이즈 플러스는 10.
자, 이렇게 기존보다 10개 더 많은 크기로 재할당.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등장하고 있는 템포럴이 있죠. 곱하기 TMP. 얘는 이제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이죠. 그러니까 한글로 쓸 수 있으면 임시 파일이라고 쓰겠죠. 임시 파일인데 뭐예요? 얘는 포인터인 거지? 리올락 가로 열고 마이 리스트 데이터 자, 여기에다가 기존 사이즈보다 더 많은 애가 누구죠? 위에서 선언한 뉴 사이즈죠. 뉴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Y낫을 가질 수 있잖아. 왜 TMP를 자꾸 쓰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가 직접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예니 씨가 했던 얘기하고도 이제 좀 같은 얘기인데, 템포럴리 쓰지 않고 마이리스트 데이터 리얼락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리스트 C는 좀 되게 많이 예민하네요. 그 데이터 얘를 이렇게 해버려요. 했을 때 실패 시에 이제 기존 메모리 주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임시 포인터를 사용해서 먼저 안전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임시라는 말 있잖아. 이 템포러리 파일 있죠. 얘를 그래서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갖고 해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안 하고 기존의 메모리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 그래서 임시 포인터를 사용해 먼저 안전하게 검사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져.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안전하게 해놓는 거야. if 자, 여기다 가로 열고 tmp 넣는 널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F로 자, 메모리 사이즈 재조정 실패. 자, 리턴.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혼란스럽지. 왜 여기선 0하고 1을 안 붙여요? 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감을 갖듯이 개발을 할 때 서로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근데 혼란스럽잖아. 뭘 리턴하라는 거지? 라고 혼란스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개발하면서 약속을 한 거야. 프레임워크 쓰기로.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파이썬 있죠? 파이썬의 프레임워크가 디장고. 그리고 자바의 프레임워크가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 자, 리액트의 프레임워크 넥스트.js, 노드.js의 프레임워크 네스트.js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순간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흐름을. 자, 그래서 얘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할당 성공 시에 구조체 업데이트. 그러니까 얘 코드 블럭이 실행 안 되면 어떻게 돼? 성공한 거지. 그러면은 구조체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지할당 성공 시 마이 리스트 데이터는 tmp. 자, 마이 리스트 사이즈는 뉴 사이즈.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구조체 내부 포인트랑 사이즈 값을 새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를 해놨죠? else if를 쓰지 않았지만 성공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두 가지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 블록에서 성공할 때 하고 이제 실패할 때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함수가 실행됨으로써 자,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 확인하고
가득 찼으면 10배보다 더 많은 크기로 재할당을 한 다음에 새로 늘어나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 부분은 이제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항목 추가하는 걸 해줘야지 또.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항목 추가. 자, 마이 리스트. 자, 데이터. 마이 리스트. 다음 아이템은 아이템. 자,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대 인덱스 위치에 새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된 범위만큼 있죠.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마이 리스트에다가 num items 뿔뿔. 자, 그래서 얘네들 간단하게 정리. 자, 첫 번째로 메모리 확인. 자, 두 번째 확장 처리. 확장 처리는 뭐예요? 메모리 10개 다 확장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안전 처리. 템플을 사용해서 리얼락에 대한 실패를 대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항목 추가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이제 이 밑에다가 인트를 썼죠. 여기에. 자, 여기 밑에다가 인트 쓸게. 자, 인트 메인 쓰고, 자, 여기 리턴용.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myList num 아이템은 자, 우선은 이제 스트럭처를 이제 얘를 해줘야죠. 자, 여기서 이제 struct list myList int amount 얘네들 지금 디클레어 하는 거죠 전부 다. int ij 자, 여기서 이제 초기화 쓰시고 자, myList num 아이템은 0 이거든요. 자, 얘는 이제 항목수가 0이란 얘기죠? 예. 자, 항목수가 0이니까 이제 추가되는 거거든요. 얘는 항목수 0이란 얘기예요. myList 사이즈는 10. 초기 설정의 리스트 크기는 10으로 해준 거예요. myList. 자, 얘가 됐다는 건 여기 밑에서 또 나오겠죠. 몰록으로. 그래서 이제 myList.data 는 뭘 록 쓰고 자, 가로 열고 myList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int myList 사이즈는 몇 개? 10개죠. 그러니까 10 곱하기로 직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은닉을 하면서 써주는 거지. 이 방법은. 자, 그리고 또 왜 이거를 이렇게 써줄까? 자, mySize로 써주면 myList 사이즈로 써주면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하나가.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기도 해. 근데 이제 봐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만약에 얘를 직관적으로 20으로 썼으면 어떻게 돼? 그 20 있는 데를 찾아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 얘를 썼으면 어떻게 돼? 얘를 20으로 바꾸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20으로 직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변수 선언하고 변수명으로 써주면은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쉽게. 그러니까 자, 스크롤 해갖고 내려서 다 고치는 것보다 어떻게 돼? 하나를 지정해 놓고 하나의 값을 바꿔버리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int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했는데 또 int 어마운트를 선언했죠. 그렇죠. 얘는 값이 숫자 값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할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요. 자, 얘를 쓰는 순간 모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어마운트 에다가 44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자르죠. 모자라요. 몇 때문에? 마이 리스트 사이즈가 몇이야? 10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 곱하기 4만 했을 때 얼마죠? 3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0개 단위로 확장되는데 총 5번의 재할당이 발생해요. 하여튼 메모리가 모자른 거야. 초기에 사이즈를 10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몇 개야? 44개죠. 네. 그래서 5번이 발생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44를 했지. 포문으로 i는 0. 자, i가 어마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총 44개죠. 반복. i는 개별 증가. i 뿔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밑에서 잠깐만 보자. 가득 찼는지를 확인하고 10개 더 많은 크기로 재할당하는 애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쓰려고. 자, 여기다가 add to list 함수명이죠. ampersand my list. 자, ampersand my list는 뭐죠? 예, 카피인가? 맞나요? 자, add to list 이제 뭐냐면은 자, 1부터 44까지 총 44개 숫자를 리스트에 추가. 자, 10개 단위로 이제 확장되었고 5번의 재할당이 발생해요.
얘는 44까지 뽑아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잡는 걸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밑에가 리스트 출력이에요. 자, 포문으로 J는요. 자, J가 마이 리스트에 넘 아이템보다 작을 때까지 J는 개별 증가. 자, 프린트F로 마이 리스트 데이터의 개별. 자, 퍼센트 디지트. 자, 마이 리스트의 데이터 개별. 자, 0이었었지 처음에. 44개 넣었죠. 그런 다음에 얘 출력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해보고 출력 한번 해보죠. 예. 자, 44까지 출력되죠? 보시면 안 돼? 네, 됩니다. 예? 오타 났나? 이건 아이템이지. 나이스. 데이터지. 얘가 제가 데이터 이거는 2001. 주기 생각보다 밑에 거? 참 시계가 또 여기서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정보가 아니고. 뒤에 세밀도가 다르다. 그게 위에 스푼. 아, 잠깐만.
시험 때 한번 껐다 켜보고. 잠깐만, 카톡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어. 아 맞아. 그렇지. 아이고. 자, 44까지 출력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리턴형 하기 전에 이제 해제하는 거 있죠. 자, 프리로 해제하고, 자, 마이리스트 데이터 해제.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 필수는 아니고, 마이리스트 예, 데이터는 빵점,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스타일인 거야. 한 번 더 짚어준 거지. 넌 없어.